네, 2022년 광문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수는 20문제였었고 문제수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했어서 이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번부터 8번까지는 약간 문제를 주고 시작을 하는데 광문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번부터 조금 시간이 1번 같지 않은 문제가 등장을 하고 또 3번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어서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계산이 많이 복잡했었다. 꼼꼼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좀 의미 있는 문제들만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고 마우스가 그리고 난이도를 체크를 해놨는데 이 난이도 중 같은 경우에는 한 4등급 정도 애들이 문제 풀 수 있는 4등급 정도 나오면 이제 편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한 3, 4등급? 그 다음에 이제 하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하는 5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이제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는 대표 유형 정도의 이제 RPM 대표 유형 수준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 문제들은 풀이를 진행하지 않을 거고 한 중부터 그 위에 것들만 한번 쭉 봅시다. 우선은 루트 27의 세제곱근 중 모든 허수의 곱을 구하자. 여기 루트 27의 세제곱근을 x라고 두세요. 그냥 x의 3승은 루트 27이라는 3차 방정식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있을 텐데 그 세 개의 근 중에 모든 허수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여서 이 3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루트 27을 가지고 루트 3의 3승으로 이해를 할 거고 얘는 x 3승 빼기 y 3승을 인수분해한 x 빼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x 더하기 3은 0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x제곱이죠. 여기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은 쓰세요. a 3승 빼기 b 3승은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라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모르면은 답을 내기가 쉽지 않죠.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제 모든 x값, 모든 허수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여기 루트 3은 실근이니까 빼시는 거고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그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 세 개의 근의 곱, 세 근의 곱, 3루트 3 이래버리면 틀려버리는 거고 답이 그게 아니라 이 2차 방정식 이 우선 판별식을 써보면은 판별식이 3 빼기 12니까 0보다 작은 거여서 3 빼기 9죠. 맞죠? 12. 3 빼기 12니까 0보다 작은 거여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허근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자가 문제였습니다. 답은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가자고요. 오케이, 2번 같은 문제들 이 난이도 한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요 2의 x승은 3의 y승은 4분의 9일 때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자. 여기 쉽지가 않은데 이 모양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이런 문제들 풀 때마다 그냥 로그를 막 취해가지고 x는 로그 2의 4분의 9, y는 로그 3의 4분의 9 해가지고 때려 박으면은 답이 안 나와.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답을 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을 가지고 변형을 해가지고 좀 이쁜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로 대입을 하면 답이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잘 해보시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요. x 더하기 2, y 빼기 2. 그래서 이쪽으로 식을 변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를 대입을 해줘야 돼. x는 로그 2의 4분의 9, y는 로그 3의 4분의 9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답은 등장을 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 로그로도 답을 낼 수 있겠지만 로그를 안 쓰고도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여서 지수의 입장에서 이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필요한 거는 저 x 더하기 2랑 y 빼기 2인 거여서 x 더하기 2 모양을 만들자. 이 x승은 4분의 9인데 내가 필요한 게 x 더하기 2야. 그럼 x 더하기 2가 되려면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되고 2의 x 더하기 2승은 9가 될 거다. 그 다음 필요한 거는 x 더하기 2 곱하기 y 빼기 2인 거여서 2의 x 더하기 2승에다가
y 빼기 2승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네끼리 곱해질 거니까. 오케이. 그럼 2x 더하기 2승은 위에서 9랬고, 9, 얘는 9에 y 마이너스 2승이 되겠다. 근데 처음에 3의 y승이 4분의 9였었고, 그럼 3의 y 마이너스 2승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3의 y 마이너스 2승은 9를 나눈 거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3의 y 마이너스 2승을 제곱 때린 게 될 거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얘는 2의 마이너스 4승인 거여서 결국 구하라고 하는 이 x 더하기 2 곱하기 y 빼기 2는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4. 답이 3번이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y를 구하셔. y는 로그 3의 6 대입하면은 답 나옵니다. 패스. 답은 1번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거부터 쭉 합시다. 5번으로 가시면은 5번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뭐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2차 방정식에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구하라고 하는 거를 식을 변형을 잘 해봅시다. 여기 2의 알파분의 2의 베타승이라는 거는 2의 베타 빼기 알파승이 될 거여서 저 구하자고 하는 게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2의 베타 빼기 알파승에 여기에 루트 2제곱 빼기 2의 알파분의 1승을 가지고 2의 마이너스 알파승 그리고 베타승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럼 필요한 거는 이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는 게 문제인 거고,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 좀 구합시다.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가 될 거여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뒤에 거 더하기 4이는 8이 된다. 근데 단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 그랬었으니까 이만큼은 양수가 될 거여서 오케이,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보시면은 베타 빼기 알파는 2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2루트 2 저거를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2에 2루트 2승의 전체 루트 2제곱 빼기 2의 제곱, 제곱이 아니죠.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2루트 2 곱하기 루트 2인 거니까 2의 4승이 될 거여서 답은 16 빼기 2가 돼서 14가 된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5번 같진 않았어요. 또 조금 복잡하고 막 마냥 쉽진 않다. 계산이 조금 있다. 네,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6번에 뭐 수요량을 D, 판매 가격을 P라고 했을 때 아래 있는 걸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활용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집어넣으라는 거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잘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다 로그 A에 D, 로그 A에 C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서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다 밑이 지금 A거든요.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A를 치워버린 다음에 진수끼리 비교합시다. 그럼 처음에 있던 로그 A의 D는 우변에 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고 지금 진수 자리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로그 A의 C 더하기 로그 A의 P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수끼리 곱해주시면은 결국에 D는 C 곱하기 P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는 거고, 문제가 판매 가격이 9배가 되면은 수요량이 몇 배가 되냐, P가 9배가 되면은 D는 몇 배가 되냐라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럼 기존 거를 내가 그냥 P0라고 해볼게. 이렇게 있었을 때 9배가 됐어. 판매 가격이 9P 빵이 됩니다. 다시 C 곱하기 9P 빵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하게 되면은 분배가 되면서 9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3분의 1 곱하기 C P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여기서 판매 가격을 가지고 9배로 늘렸는데 그때 결과물을 보니까 3분의 1 곱하기 CP빵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요만큼이 처음에 D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3분의 1 D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고 활용치고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식을.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두 양의 실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추소값을 구하자. 나에서 이 A와 로그 3의 B는 모두 자연수이다. 이런 식으로 뭐 자연수 정수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걸 가지고 부정방정식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정방정식인가? 아닐 수도 있고 부정방정식일 수도 있고.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을 때 뭐 그런 식을 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수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답을 유한계로 줄일 수 있는 뭔가가 있죠. 그래서 가족권을 가지고 한번 변형을 해보면은, 가족권에서 요거 제곱 빼기 제곱인 거니까 합차를 이용을 해서 가족권 한번 여기다 씁시다. 그럼 합 로그 3에 AB 더하기 로그 3에 B분의 A인 거니까 한번 쓸게요. 더하면 얘고요. 빼면은 로그 3에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4 로그 3의 AB가 되겠죠.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1을 앞으로 꺼내면은 2랑 1을 꺼내면은 4배의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가 될 건데, 얘가 16이다.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는 결국에 4인 게 돼서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는 4. 근데 나 조건에서 모두 자연수래요. 근데 요 A가 자연수야. 로그 3의 A가 자연수가 아니라. 로그 3의 B는 우선 자연수인 거니까 너가 뭐 1이 될 수도 있고 또 2도 될 수도 있고 뭐 3도 가능, 4도 가능, 뭐 쭉 가능하겠죠. 로그 3의 B가 1일 때 로그 3의 A는 4일 수도 있겠고, 뭐 2일 수도 있고, 얘는 3분의 4, 1, 뭐 쭉 가서 밑에 8도 한번 볼까? 8 곱하기 2분의 1도 한번 봅시다. 이랬을 때, 저 A가 지금 자연수라 했었는데, 로그 3의 A는 뭐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요때 한번 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A, B를 다 구해보면은, 요때, 쳐가지고, 로그 3의 B, 잠깐만. 괜찮죠? 로그 3의 B가 1이라고 하면은 B는 3이 될 거고, 이때 A는 로그 3의 A가 4니까 81일 거다. 2일 때는 9일 거고, 9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4, 3일 때는 여기는 B가 27이고, A를 구해보니까 A는 3의 3분의 4승 이렇게 나오는 거야. 3의 3분의 4승. 다시 로그 3의 A가 만약에 4라고 하게 되면은 A는 3의 4승 이렇게 될 건데, 로그 3의 A가 얘가 여기 3분의 4승 이렇게 볼까요? 3분의 4승? 3분의 4라고 하게 되면 이때 A 값을 구해보면 A는 3의 3분의 4승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3의 3분의 4승이 자연수는 아니잖아요. 자연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처음에 A가 자연수다라는 걸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은, A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가 2분의 1승 이런 거면 안 되는 거고, 지수가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요. 자연수. 얘가 자연수.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겠다. 3의 0승도 1이긴 한 거니까 3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 A는 또 이제 역수가 돼서 3분의 1이 될 거니까, A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자연수거나 0이거나 이래야 된다. 물론 요럴 수도 있긴 합니다. 요 위에 있는 게 3의 뭐 로그 3의 2. 우리 3의 로그 3의 2는 2이긴 한 건데, 이 A가 로그 3의 2라는 건, 3의 로그 3의 2라는 거는 3의 로그 3의 2승. 그럼 A가 2가 등장을 하긴 할 텐데, 로그 3의 A가 요게 아까 뭐였어? 로그 3의 2 같은 애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얘가 로그 3의 2인데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4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튼 이제 이런 로그꼴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게 3의 자연수 형태나 3의 0꼴이어야 된다.
근데 0 곱하기 뭐가 4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요 로그 3의 a도 마찬가지로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친구들은 거르는 겁니다. 오케이. 가능한 게 여기 81, 3 뭐라고요? 네, 81하고 3, 9하고 9,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4인 케이스에 대해서 요 로그 3의 a가 3이 될 거고 로그 3의 b는 81이 될 거다. 총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가능한 거에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3개라고 말해주면 되고요. a 더하기 b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9,9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8번. 오케이, 활용 문제가 또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한두 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 활용 문제가 보통 이제 많으면 2개까지도 나오기도 하니까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뭐 빛의 세기가 0.3초마다 4분의 3배만큼 줄어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요 줄어든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은 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편하거든요. 0.3초마다 4분의 3만큼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0.3초가 지날 때마다 기존에 있던 양의 4분의 1만큼이 된다. 기존 양의 4분의 1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0.3초마다 4분의 1씩 줄어들게 될 건데 4분의 1만 남게 될 건데 이랬을 때 기존 빛의 256분의 1 이하가 되려면 몇 초가 걸리냐. 오케이. 그럼 256분의 1만 통과를 하는 거죠. 1만 남는 거죠. 256분의 1만. 그럼 256분의 1만 남기 위해서는 저 256이라는 거는 얘는 4분의 1을 가지고 총 4번만큼 때려주게 되면 이게 256분의 1이 될 거여서 결국에 0.3초마다 4분의 1이 됐으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0.3초를 4번 때린 요 1.2가 답이 되겠죠. 1.2초 뒤에 빛이 뭐 256분의 1만큼만 남게 된다. 네. 그래서 남는 걸로 식을 세우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뭐 등비수열도 이제 마찬가지 느낌이긴 한 건데, 네, 등비수열 때도 남는 걸로 식 세우는 게 편하거든요. 우선은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에 오케이. 뭘 구하라고 하는데 난이도가 하예요, 하. 그냥 냅다 대입만 하면 답이 튀어나온다. 그림 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BD분의 AC의 어딨죠? BD분의 AC의 길이의 B를 구하자고 하는 건데 요 길이분의 요 길이의 B.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처음에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막 주게 될 건데 이렇게 A, B, C, D가 있는데 이런 점들 중에서 좌표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A랑 B의 좌표가 A다. X좌표가 A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점들에다가 A를 대입해서 답을 내주면 돼요, 그냥. 다시 요 B의 X좌표는 A인 거였어. 근데 B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3의 A승이 될 거고 A도 마찬가지로 요 놈도 A, 9의 A승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 A랑 C랑은 Y좌표가 똑같대. 그럼 저 C의 Y좌표는 9의 A승이 될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요 C란 점은 요 Y는 3의 X승 위에 있던 점인 거잖아요. Y는 3의 X승 위에 있던 점인데 저때 Y좌표가 9의 A승인 거니까 Y좌표에다가 Y 자리에다가 9의 A승은 3의 X승 이렇게 쓰셔서 3의 몇 승이 9의 A승이 등장을 하는지 그럼 X가 2A면 되겠죠 뭐. 3의 2A승이 9A니까 여기가 2A인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좌표를 구할 때도 요 점은 Y는 9의 X승이 위에 있어. 쪼놓으면 Y좌표가 3의 A승이래요. 이제 얘가 뭐, 3의 A승 이렇게 등장을 할 건데 Y좌표가 3의 A승인 거니까 3의 A승은 9의 X승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를 구해보시면은 이 X가 2분의 A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X는 2분의 A다.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A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BD분의 AC를 구하는 건데 이 아래에 있는 길이는 X좌표의 차이여서 2분의 A가 될 거고 위에 있는 것도 X좌표의 차이여서 A가 됩니다. 2분의 A분의 A 답은 2.
x가 9번의 답이죠. 답이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광문고 시험에 약간 특징이 있는데, 광문고 시험이 보통 첫 장에 좀 어려운 문제를 내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3번이었던 적도 있고, 여튼 첫 장에서 약간 애들의 기를 팍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오히려 쉬운 문제를 내버리는. 문제가 9번, 10번이 좀 쉽거든? 그럼 저 뒤에 있는 13번, 14번이 또 쉽고, 쉬운 문제가 오히려 뒤쪽에 가 있고, 배점은 또 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0번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일 때 이 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뭐 밑이 2분의 1이야. 보이나요? 밑이 2분의 1. 밑이 2분의 1일 때, 밑이 2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 로그 함수는 감소 함수가 될 거여서, 여기 있는 진수를 그냥 fx라고 할까요? 지금 밑이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야. 0부터 1 사이에 있다 보니까 로그 2분의 1의 fx, 뭐 뒤에 더하기 1이 있긴 하지만 요만큼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fx가 최대일 때 전체는 최소가 될 거고, fx가 최소면은 전체는 최대가 될 거다. 얘가 최대면 전체는 최소고, 얘가 최소면 얘가 전체가 최대가 될 거다. 그럼 fx가 최대가 되려면 요만큼이 최대가 되려면은,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x 여기 있다 보니까 fx가 최대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돼. 이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fx가 최대고 전체가 최소일 거다. x가 2일 때 fx가 최소가 될 거고 전체가 최대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답을 한번 구해보시면 답은 1번 나와야 돼요.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문제가 특이해요. 문제가 특이해서 한번 봅시다. 사실은 많긴 한데 이게 중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서 뭐 로그 방정식, 부등식, 로그 함수 문제는 항상 변형하기 전에 식을 변형하기 전에 진수 조건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우선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까먹지 말고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우리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주어진 식을 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요게 2t 2분의 3 더하기 2분의 t 8 곱하기 4분의 1t가 되면서, 오케이, 잘 따라왔죠? 2t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t 2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이 2t를 가지고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다시 할 건데, 지금 공통인수 2t, 2t라는 게 있으니까 굳이 뭐 전개하지 마시고 그냥 2t로 묶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2t로 묶으시면은 2분의 3 넘어가면서 빼기 1 생겨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t가 0보다 작다. 2를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요 식은 t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t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 요거 잠깐 이쪽으로. 그럼 얘는 결국에 t를 가지고 다시 로그 x로 바꿔주시면은 요런 값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여기서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괜히 막 부두고 방향 때문에 헷갈리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0을 가지고 밑이 2인 로그로 바꾸세요. 로그 2의 2분의 1, 로그 2의 x, 로그 2의 1이 되면서 진수끼리 비교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 2분의 1, x 1끼리 비교하시면은 답이 2분의 1, x 1 이렇게 된다. 처음에 진수 조건까지 같이 관찰해주게 되면은 뭐 어차피 여기 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부터 1까지라는 범위가 생기게 돼요.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문제가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자가 문제였었는데, 개수가 빵개죠.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빵개면 안 될 것 같은데 빵개일 수도 있는 거여서, 오케이? 얘가 만약에 단답형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신감 있게 답을 0개라고 적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튼 요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그러니까 뭐 찍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답이 연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꼼꼼하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11번의 답은 1번이었었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시다. 12번이 어려워요. 난이도를 지금 상으로 측정을 했는데, 난이도가 상이라는 거는 틀려도 된다. 이거는 1등급도 틀렸을 거다. 아마 맞춘 사람이, 정확히 문제를 풀어서 맞춘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난이도긴 했었는데, 여튼 난이도가 중상도 있어요. 난이도가 상이라는 거는 뭐 틀려도 상관없는 정도니까,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고, 우선은 한번 들어는 봅시다. 12번에 이제 문제를 풀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A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뭐 지수함수 두 개를 그릴 건데, 뭐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억에서 곡선 y는 절대값 a x승 빼기 1은 0,0을 지나냐 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당연하죠. 여기 0을 대입을 하시면은 a 0승 빼기 1인 거니까 0. 이어서 기억은 참이 된다. 그 지금 니은이랑 디귿을 잘 봐야 되는데, 우선 두 개 함수를 그려본 다음에 두 함수의 이제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뭐 모든 교점의 x좌표 합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요거는 잘 그려봐야 됩니다. 내가 화면 밖으로 나갈 건데 그러려니 하시고, 요거는 잘 그려봐야 돼요. 우선은 여기는 y는, 요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y는 ax승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값 씌우기 전의 그래프는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아까 0,0을 지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는 절대값 ax승 마이너스 1. 얘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있는 건데, 절대값 씌워주시면은 같이 그래프가 올라가게 될 거여서 위로 올라가고, 이 아래 있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y는 절대값 ax승 마이너스 1 그래프가 된다. 아래 건 지울게요. 지우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a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 되는데, 이 y는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 이 그래프는 이제 a의 마이너스 x승인 거니까 기존에 있던 함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요런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감소하는 그래프. 이런 거 그릴 때 이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점 같은 거 찍어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원래. 다시 여기 있는 함수의 정점은 뭐였냐면은, 얘는 정점이라는 거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고 있는 점. 그럼 얘는 a의 0승은 1인 거니까, 그죠? 얘는 0,0을 지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정점은 얘였던 거야. 이 정점이라는 건 이 a가 바뀌든 말든 항상 지나고 있는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의 정점은 a의 0승이 될 땐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땐 거고, 이 함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고 있는 유리함수, 아니 지수함수가 될 겁니다.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 함수는 여기서 이 점을 항상 지나면서 쭉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건데, 쭉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럼 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은 이 함수랑, 지금 두 번째로 그린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이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는 교점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무조건 뭐 이렇게 a가 바뀌어더라도 뭐 이렇게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문제가 생길 게 이쪽 파트입니다. 이쪽 파트. 이쪽 파트가 이제 a 값이 커지면은 막 커지면은 이게 막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만날 것 같아. 두 개의 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만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만나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이제 식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우선은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는 너무 자명하다.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이제 니은이 될 건데, 니은에서 a가 4면 이렇냐? 라고 하는데, a가 4면이라는 게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a가 4일 때 상황을 한번 관찰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a가 4일 때 뭐 선지가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는 2개냐? 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오른쪽은 아까 무조건 만난다 했잖아요. 그럼 a가 4일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게 접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접할 때가 a가 4일 때인가?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a가 4일 때가
접하는 상황이 되면서 우선 결론부터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A가 4일 때 접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A가 4일 때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A가 4라고 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오른쪽에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서 이런 그래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때 4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교점이 아까 봤듯이 이게 더 가팔라지게 되면 교점이 3개가 될 거야. 여기서 1개, 2개, 여기 3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건데 우선은 다시 이때가 A가 4일 때였어요. A가 4일 때 니은 확인 좀 이따 할게요. 우선 디귿부터 한번 볼 건데 디귿에서 A가 4보다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 근데 우리가 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맨 처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 우리 y는 a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었을 때 이게 만약에 y는 2x승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y는 3의 x승은 어떻게 생겼냐?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죠. y는 3의 x승.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0,1 아까 얘기했던 그 정점이라는 거는 항상 정점을 지나게 되면서 0,1은 무조건 지나면서 얘보다 오른쪽은 연두색이 위에 있고 왼쪽은 연두색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적인 특징이 있다. 다시 이 y는 이때가 y는 절대값 a x승 마이너스 1 이 상태가 지금 a가 4일 땐 건데 a가 4보다 만약에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4보다 커졌을 때를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a가 만약에 4보다 커졌다? 그럼 이때보다 그래프가 더 가팔라진다는 얘기인 거야. 마찬가지로 아까 이 밑에 지울게요 그냥. 그래프를 뒤집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그래프를 뒤집기 전에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만약에 a가 4보다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왼쪽 거는 밑에 있고 오른쪽 거는 팍 올라가 버리는 이런 그래프가 생기겠죠. 0,1은 무조건 지나면서 아래에 있는 걸 뒤집어 올려주게 되면은 이 주황색 그래프는 뒤집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요 친구도 이게 지금 a가 4일 때잖아. 4일 때. 그럼 a가 4일 때보다 더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함수의 정점은 아까 마이너스 1,1이었었어. 여기는 정점을 무조건 지나면서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그려지게 될 거니까 a가 4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보다 왼쪽은 위에, 오른쪽은 밑에. 그래서 a가 4보다 커지다 보니까 그때 교점의 개수를 관찰해 보면 교점의 개수는 여기서 1개, 2개, 이 오른쪽에서 3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으로 좀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니은부터 한번 볼게요. 좀 잠깐만 꺼버려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럼 아까 니은이 뭐였었냐면은 a가 4일 때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는 2개냐? 그럼 a가 4일 때 여기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요거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 오른쪽 거는 무조건 만나다 보니까 오른쪽 거는 식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식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굳이 무조건 있는데 뭘 보나? 그래서 왼쪽 거가 이제 a가 4일 때 교점이 1개 있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다시 4에 이 두 함수가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랑 얘가 만날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왼쪽에서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건 무조건 교점이 있고 왼쪽에서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다 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상황을 봅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럼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4x승은 1보다 작을 거여서 이 안에가 음수가 돼서 이렇게 나와요. 잠시 치환을 좀 때려 볼게요. 그럼 4x승을 내가 t라고 치환을 좀 때리면은 이 t는 4x승을 치환한 거다 보니까 무조건 또 0보단 커야 되는 거고 처음에 x가 0보다 작댔으니까 4의 0승 1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관찰할 건데 다시 여기서 우선 4t분의 1은 마이너스 t 더하기 1 양변에 4t를 곱한 다음에 좌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얘는 4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은 0인 거여서 오케이 됐죠. t는 2분의 1로 중근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t가 2분의 1로 중근이다 라는 거는 t는 4x승인데 4x승 얘가 중근인 거야 지금. x가 4x승 2분의 1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얘는 중근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 했던 여기 교점이 있었잖아요. 교점.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럼 니은 된 거죠. 니은 a가 4일 때 교점의 개수는 2다. 두 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이 이게 약간 애매한데 방정식을 풀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니은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봐야 되고 니은의 아까 요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었었는데 잠깐 요거 좀 보면은 우리 아까 a가 4일 때 요 흰색 그래프였었거든요. a가 4일 때 흰색 그래프. 근데 그때 이 좌표 좀 보자. 이 좌표. 이 y는 4의 x승 마이너스 1 이랑 y는 1이 만날 때 y는 일직선이 만나고 있을 때 y좌표가 1일 때 x는 4의 2분의 1승이 돼야 됩니다. 4의 2분의 1승이 2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게 2분의 1인 거야. 그림이 괜찮은데요? 다시 처음에 y는 4의 x승 마이너스 1이 2분의 1,1을 지나고 있다고. 요게 2분의 1이라고. 근데 그때 처음에 했던 이거 확대해서 잘 봐요. 처음에 했던 교점의 좌표가 여기였는데 여기 처음에 했던 흰색 두 개 함수가 만나고 있던 교점의 좌표는 여기. 근데 a가 4보다 커지면서 생긴 교점의 좌표는 여기에요. 이게 이쪽으로 갔어. 얘가 조금 왼쪽으로 갔어. 근데 얘도 애초에 2분의 1보다 작은 놈이었는데 얘는 그럼 당연히 더 작겠죠? 근데 a가 4보다 커지게 되면서 아까 4일 때 왼쪽 점의 좌표는 얘였었는데 얘가 4보다 커지게 되면서 x가 작을 때 이제 좌표가 이쪽으로 갑니다. 얘하고 얘 두 개가 생겨요. 디귿에서의 문제가 이 세 개를 더한 게 0보다 크냐가 지금 문제였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야. 얘는 2분의 1보다 애초에 작은 거고 얘랑만 더해도 이 왼쪽 거랑 1번 거랑 3번 거만 더하더라도 애초에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0보다 작은 걸 또 더한 거니까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디귿이 이렇게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에서 뭔가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은 0보다 작다라고 하다 보니까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나? 연립을 거쳐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나? 근데 방정식의 해가 막 이상한 루트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 해도 이쁘지도 않아. 여튼 뭐 이제 해보게 되면 답이 등장을 하긴 하는 건데 이제 방정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좀 힌트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때 또 얘가 또 2분의 1이라는 거. 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관찰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12번 같은 문제는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정점 같은 걸 잘 한번 찍어봐야 된다. 어차피 그래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진짜 그럴싸하게 이쁘게 그려보는 거고 그리고 뭐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다 보니까 이 앞에 있던 거를 힌트 삼아서 뒤에 걸로 쭉 넘어가는 거지. 그 니은이 지금 굉장히 큰 힌트였었다. 니은을 안 줬으면은 해볼 수가 없어요. 좋아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었습니다. 꺼버렸네 아까. 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네. 이렇게 세타랑 7세타가 동경의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리세요. 오늘 잘 그리셔서 작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다는 이제 마지막에 답낼 때 쓰고 있는 거고 작도할 때는 뭐 개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세타랑 7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요게 세타, 요게 7세타 라고 쓰신 다음에 이 두 개의 동경을 더하거나 빼서 관계식을 만드는 거지. 얘는 요만큼이 세타면은 요만큼이 막곡지각에 의해 세타가 될 거니까 7세타 빼기 세타는 파인데 일반각 더하기 2n 파이 붙여놓는 거죠. 패시브로. 세타를 구해보면 된다. 그럼 6세타는 쭉 있을 건데 세타는 6을 나누시면 6분의 1에 2n 더하기 1 파인 거여서 이제 n은 모든 정수잖아요.
n에다가 마이너스 1, 0, 1, 2 넣어가면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세타를 찾는 겁니다. 그럼 해보시면은 n에 2 넣으면 돼요. 그래서 n에 2 넣으면은 세타는 6분의 5파이라고 한계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6분의 5파이를 대입하시면은 사인 6분의 4파이,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면서 사인 3분의 2파이는 5번인 걸 아실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2분의 루트 3이 답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난이도가 합니다. 우선 주기가 4분의 파이. 요 코사인 A니까 코사인 함수의 기존 주기는 2파이 곱하기 절대값 A분의 1인데 A가 양수래요. 쟤는 A분의 1은 4분의 파이. 여기서 이제 A가 8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3, 3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B만큼 올리기 전에는 함수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있다가 얘를 가지고 위로 B만큼 딱 올린 거야. 그래서 올렸는데 최대값이 온 거니까 위로 이만큼 올렸나 보다. 그럼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부터 3이었던 게 이제 위로 이만큼 올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2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위로 이만큼 올렸으니까. 그래서 답은 8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어서 답이 5번입니다. 어이구. 네.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에 x값의 범위가 0부터 12까지였을 때 방정식의 모든 애의 합을 구하자. 딱 돼 있네. 모든 애의 합을 구하자.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단위원을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근데 문제 쉬우면은 단위원을 그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위원으로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단위원으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요 사인 몇이 3분의 1이냐 요 안에 있는 요만큼을 치환을 하셔서 세타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y좌표가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y좌표가 3분의 1일 때의 각을 구하러 가는 느낌으로 다시 3분의 파이 x를 세타라고 치환을 할 건데 이놈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12까지인데 3분의 파이를 좀 나눠보시면은 0부터 4파이가 될 거고 그만큼이 세타예요. 그럼 세타의 범위가 3부터 4파이까지다. 세타의 범위가 3부터, 뭔 소리야. 0부터 4파이까지라는 거는 몇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두 바퀴를 돈다는 게 되는 거고, 이 y좌표가 3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가 있을 건데, 이 y좌표가 사인 세타 3분의 1일 때의 세타를 구하자. y좌표가 3분의 1일 때의 각을 구하자. y좌표가 3분의 1일 때의 각이 세타입니다. 요게 세타인데, 총 세타는 두 바퀴를 돌아가게 될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두 바퀴를 돌 거니까 그때 y는 3분의 1, y좌표가 3분의 1이 될 때 이제 좌표가 개수가 총 4번이 존재하게 되겠죠. 하나, 둘, 돌고 셋, 넷. 그때 그 4개의 각의 합을 구하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에 있는 각을 세타 1이라 그러고 요만큼에 있는 각을 세타 2라 그러고 세 번째 각을 세타 3, 세타 4라고 한 다음에 그 4개를 더하고 이제 모든 A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세타들의 합이 아니라 X들의 합이겠죠. 그래서 구하자고 하는 거는 요 4개의 합일 텐데 요걸 가지고 세타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다시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구할 거야. 그럼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구할 거면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요거는 요거를 합의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건데 세타 1이랑 세타 2랑의 가운데 에는 2분의 파이라는 각이 있습니다. 딱 가운데. 요거랑의 가운데는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우리 뭐 등차 중앙 곱하기 항행계수 이용하듯이 가운데 있는 거에다가 더블 때리면 돼서 얘는 가운데 있는 2분의 파이에다가 더블 때리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네 번째 각이 있을 건데 세타 3 더하기 세타 4 얘는 세타 3이라는 거는 한 바퀴 간 다음에 여기 있는 각 세타 4는 한 바퀴 간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의 가운데는 한 바퀴 간 다음에 여기 있는 각 요거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가 되겠죠.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얘는 2분의 5파이 곱하기 2가 되면서 위에 건 파이 얘는 5파이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4개를 더하자.
세타 1부터 세타 4까지 더해주게 되면 6파이가 등장하라는 거고 요거를 x로만 잘 바꿔놓으면 된다. 그럼 처음에 이 세타 1이라는 거는 3분의 파이 x1이었었어. 다시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세타는 3분의 파이 x인데 세타 1은 이렇게 되겠죠. 3분의 파이 x1인 거야. 그럼 반대로 x1은 파이분의 3 세타 1 이렇게 되겠다. 얘는 파이분의 3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가 되면서 이 4개의 합이 6파이입니다. 답은 6파이여서 파이분의 3 곱하기 6파이는 18이 답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의.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그리기 편한 사람들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원이 편한 사람들은 원을 그려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평행이동이 좀 돼 있었다. 그럼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빡세서 그럴 땐 또 원으로 가주는 게 낫거든.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원으로 가는 게 나을지 라는 게 뭐 내 생각인데 뭐 그렇습니다. 여튼 답은 18이고요. 방법은 많으니까 본인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우선 16번 갈게요. 오케이, 16번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a부터 2a인데 탄젠트 함수가 있었대요. 탄젠트 함수. 그럼 탄젠트 함수의 주기를 한번 구해보자고. 주기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놈의 주기는 기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인데 2a분의 파이만큼이 들어가 있으니까 파이분의 2a를 곱해주시면은 주기가 2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A는 양수인가? 처음에 여기 있었네요. A는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A가 음수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절대값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됐겠죠. 그럼 A는 양수였으니까 주기가 2a가 될 거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선은 뭐 OAB가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그 뒤에 하는 얘기 좀 봅시다. 주기는 2a인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요게 OAB가 뭔 소리야? ABC가 정삼각형이다. 요 큰 애가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려줬네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요걸 내가 뭐 D라고 해보면은 OBD가 정삼각형이긴 한데 뭐 근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은 이렇게 OA가 있었을 때 여기 선분 OB가 있었을 때 탄젠트 함수라는 게 애초에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요 AO의 길이랑 OB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거랑은 평행하잖아요, 지금. 평행하다 보니까 요 BD랑 뭐 얘랑 어차피 그거겠죠, 뭐. 그 1대2 닮음이 되면서 이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닮음 같은 거 이용하니까 이 길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정삼각형이 또 등장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로 문제를 풀 건데 아까 처음에 이 주기가 2a였잖아요. 2a. 그럼 주기가 2a인 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은 우리 탄젠트 함수에서 그 주기 파이일 때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 이거야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이때를 보자고요. 요때 요때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이 주기 파이일 때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봅시다. 점근선. 이랬을 때 이 주기가 파이라는 게 요게 0,0, 요게 파이, 0. 얘네끼리 간격이 파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기가 파이라는 거는 요 놈이랑 y좌표가 똑같은 점은 파이 뒤에 있을 거다 라고 또 이해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 얘도 쭉 가면 요게 또 파이일 거고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요만큼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이 길이니까 다 똑같은 길일 거 아니에요? 파이다 보니까 쭉 모아가지고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로 답을 낼 수도 있다. 여튼 주기가 2a라는 거는 요 길이가 2a라는 걸 준 거예요. 이 길이가 2a면은 이 길이가 a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a면은 요 길이는 2분의 a, 2분의 루트 3a가 돼서 요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2분의 a,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그래서 b의 좌표를 구해버렸고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주어졌으니까 2분의 a, 2분의 루트 3a를
fx에다가 대입을 하면 끝. 근데 fx의 식이 뭐였죠? fx의 식이 이거였어요. fx는 탄젠트 2a분의 파이 x 였는데 f에 2분의 a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야. 2분의 a 대입하면은 2분의 a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네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인데 얘가 2분의 루트 3a래. 아, 여기서 a 값을 구했네. a는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오케이. 구했어. 아,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인 거여서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는 건데 이때 한 변의 길이는 2a였었죠. 그럼 전체 넓이는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의 2a의 제곱이 될 거여서 얘는 루트 3a 제곱이 됩니다. 근데 a 맞죠 이거? a가 루트 3분의 2였어. 그럼 a의 제곱은 3분의 4가 되면서 얘는 3분의 4 루트 3. 얘가 답이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이도를 처음에 중상으로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 세모 이게 닮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요게 정삼각형이다. 아까 위에 있던 작은 거가 정삼각형이다 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은 난이도가 팍 줄어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돼요. 이 길이가 주기가 될 거라는 거. 아까 봤듯이 이 길이도 주기인데 이 길이도 주기고 이 길이도 주기다.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파이라는 게 꼭 이런 이쁜 점에서부터 이쁜 점까지만 파이가 아니라 이런 막 그어도 그냥 주기가 파이다. 마찬가지로 두 점근선 사이의 간격도 마찬가지로 파이가 될 거고, 이게 다 똑같이 주기만큼이 될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갈게요. 오케이, 17번. 그 다음에 또 광문고의 특징. 서술형이 굉장히 쉬운데 배점이 굉장히 크다. 7, 7, 8,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문제는 쉽거든. 한 개는 뭐 또 어렵다고 치더라도 여튼 배점이 큰데 난이도가 팍 떨어져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심을 해야 될 게 항상 뭔가 배점은 큰데 문제는 쉬워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그 함정들을 심어놓게 될 거여서 그 함정들을 잘 피해서 답을 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서술형이다 보니까 광문이 또 그게 세잖아요. 뭐 0.3점 감점을 시킨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제 필요한 것들은 잘 적어놔야 된다. 우선 봅시다. 정역이 0부터 1일 때 함수 요만큼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다. 요 안에 있는 요 진수를 fx라고 둘게요. fx. 그럼 상황이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로그함수는 증가함수일 거니까 이 fx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일 거다. 그 다음에 밑이 0부터 1 사이라고 하게 되면은 fx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fx 좀 구해봅시다. fx라는 게 여기다가 fx는 너무 멀리 왔니? 이쪽으로 갑시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는 x-1의 제곱 더하기 9를 그려보면 함수가 이렇게 꼬다리는 x가 1일 때, 근데 정의역이 0부터 1이었으니까 그래프는 0부터 1까지 요만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fx의 최대값을 구해보면은 0,10 최대값은 10이 될 거고, 최소값을 구해보면은 1,9 9가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다시 아까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fx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 얘는 fx가 0부터 1 사이면은 최소일 때 전체가 이제 최대가 될 건데, 그럼 fx가 최대일 때라는 건 fx가 10일 때가 되겠죠. 얘는 그때 전체가 최대가 될 거다. 전체라는 건 y는 뭐요? 로그 a의 10인데 로그 a의 10이 최대가 될 거고 로그 a의 10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로그 a의 10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이때 a 값은 10분의 1이 돼요.
10분의 1이 되면서 처음에 가정했던 요만큼에 대해 이제 모순이다. 요거는 탈락. 그 다음에 fx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되는 이 상황에서는 fx가 최소일 때는 9고요. 로그 a의 9일 텐데요.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때 a 값을 구해보면 a는 9분의 1인 거여서 통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이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생각도 해야 돼요. 이 상수 a 값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까 5번 문제였었나? 답이 뭐 애초에 빵개가 답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답이 2개라고 하더라도 뭐 할 말은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아래에 있는 케이스를 먼저 봤는데 답이 나왔어. 그렇다고 위에 있는 걸 안 봐. 위에 있는 것도 본 다음에 위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해줘야 돼, 서술형은. 항상 두 가지 케이스 다 본 다음에 요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요거는 뭐 때문에 되고 이런 것들도 서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오케이, 증명 문제인데 요거는 학교에서 낸다고 하고 낸 거예요. 낸다고 하고 냈고 애초에 그 증명 문제를 한 5개 정도로 추려놨어. 이 5개 안에서 내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가 로그 a의 xy 임을 증명하시오. 얘를 증명하시오. 이런 거를 5개 정도로 준 다음에 다 써놨어요. 풀이까지. 증명 방법까지. 그래서 외운 다음에 나오면 써라였는데 나오면 쓰는 문제였었고 잘 외운 사람들은 맞췄을 거고 안 외웠으면 틀렸을 거고. 여튼 올해는 뭐 이제 그런 말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낼 거니까 뭐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기 힘들고 뭐 보통 말을 하고 내죠, 학교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관식으로 증명하라고 냈던 거는 요것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기출에 생으로 증명하라는 건 요것밖에 없었고 보통 이제 그 네모 빈칸 채우기 해주는 거여서 어렵지 않을 텐데 한번 봅시다. 그 증명 방법은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쭉 변형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걸로 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요 A를 이래. A의 로그 B의 C A의 로그 B의 C를 잠깐 X라고 둘게요. X.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로그 A의 B A의 로그 B의 C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요 C의 로그 B의 A가 등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씌울게요. 그 다음에 이 로그의 B의 C를 앞으로 떨굴게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가 되도록 얘는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 그럼 마찬가지로 이 로그 B의 C가 A의 진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반대로 로그 A의 B가 이 C의 진수에서 내려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얘를 이제 위로 올립니다. 올리시면은 얘는 로그 B의 C의 로그 B의 A가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시다. 로그 B의 X가 로그 B의 얘래요. 그럼 X는 얘겠죠? X는 로그 B의 X는 C의 로그 B의 A가 된다. 근데 처음에 X가 A의 로그 B의 C래며 근데 X가 또 C의 로그 B의 A래며 얘랑 얘랑 똑같네? 그래서 둘이 똑같다 가 증명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뭐 그냥 보고 뭐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증명 방법이 이 공식의 암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평소에 증명도 하지 않았을 거고 네,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뭐 낸다고 하면 공부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은 얘입니다. 얘처럼 좌표평면 위에 단위원을 10등분해서 각각의 분점을 P1부터 P10이라고 하자. 이랬을 때 이 P1, 5, P2를 가지고 세타라고 하는 거고 세타 1부터 세타 10까지 합을 구하자 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그 세타 1부터, 뭐라고요? 사인 세타부터 사인 10세타까지 이제 합을 구하자고 하는 건데, 단위원을 10등분했다고 했었으니까, 전체를 이 파이를 가지고 10가를 한 게 세타다. 결국에 이 10세타가 2파이다. 라는 거긴 합니다. 그럼 세타가 36도가 될 거예요. 이게 360도인 거니까 세타가 36도인 건데, 여기서 사인 36도 더하기 사인 72도 이런 식으로, 그 사인 36도라는 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36도를 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인 36도를 구한 다음에 막 값들을 더해가자라기보다는 얘네끼리 소거를 시켜야 되는 문제다. 소거를. 그래서 사인 세타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우리 사인 세타라는 거는 아까 한번 봤을 때 이 각이 세타였을 때 반지름이 1인 원위라고 하게 되면은 이 P2의 좌표를 우리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라는 거는 결국에 이 P2의 Y 좌표가 될 거다. 각이 세타일 때 이 점의 Y 좌표가 사인 세타인 거야. 이건 2세타일 거 아니에요? 이 점의 Y 좌표는 사인 2세타인 거고, 얘는 3세타, 사인 4세타, 사인 5세타 이런 식으로 Y 좌표들의 합을 구하자로 문제를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다시 이놈의 Y 좌표랑 사인 36도 못 구하는 거니까 이놈의 Y 좌표랑 더해서 없어질 수 있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고, 이놈의 Y 좌표랑 더해서 없어질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다. 그래서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게 되면은 0이 될 거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Y 좌표가 0인 거고 얘도 그냥 0인 거니까 결국에 답은 0이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술형을 쓸 때는 막 이럴 수는 없으니까 서술형에서는 아까 봤듯이 10세타가 2파이예요. 그럼 사인 9세타는 사인 10세타 빼기 세타일 건데, 방금 했던 거를 식으로만 작성을 하는 거야. 요놈의 Y좌표가 사인 9세타인데 얘랑 더해서 0됨을 보여주면 된다. 그럼 사인 9세타는 사인 10세타 빼기 세타인 거고, 얘는 사인 2파이 빼기 세타인 거고,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결국에 사인 9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니까 아까 사인 세타랑 얘랑 더하게 되면은 0이 될 거다 라는 것들을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답을 내라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쭉 더하면 0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게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 합을 구하라 했으면은 요놈의 X좌표랑 더해서 0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고, 이놈의 X좌표랑 더해서 0이 되려면은 얘랑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랑 더해주게 되면은 0이 될 거여서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 합도 마찬가지로 0이었을 겁니다. 0입니다. 답은 객관식이었구나. 답은 주관식이었으며 답은 0이고요. 마지막 20번으로 갑시다. 20번 중상. 난이도가 중상. 맞추면 1등급, 틀리면 2등급. 그 정도의 난이도인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한 문제에 등장을 했을 때 진짜 99% 이상은 밑이 똑같을 겁니다. 오케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 밑이 다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 풀기가 너무 애매해져가지고 이제 밑이 거의 똑같은 애로 등장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우리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함수를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이나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냐라는 걸 이제 물어봤을 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은 밑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밑이 똑같으면은 두 개 함수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는 함수, 그게 합동인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를 가지고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켜서 등장하는 게 로그 함수였었기 때문에 이제 밑이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대칭성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란 얘기. 우리 실제로 y는 a의 x승을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보시면은 요게 y는 로그 a의 x가 될 거고, 이 두 개의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요거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두 개의 함수를 실제로 구해보시면은 얘랑은 역함수가 아니에요. 역함수가 아닌데 두 함수를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 두 개의 함수가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둘 다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인 거다, 결국에. 얘를 가지고 둘 다 지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0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여서 얘를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y는 a의 x-1승, y는 로그 a의 x-1. 결국에 이 두 개의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 그럼 대칭 선마저 같이 평행이동을 하게 돼서 이 두 개의 함수는 y는 x-1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가 올라가 버렸구나. y는 x. 네, 그래서 이 두 함수는 이 y는 x-1에 대해 대칭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면 되겠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림으로.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고, 다시 지금 파악을 해본 게 y는 a의 x-1하고 1승하고 y는 로그 a의 x-1 이라는 거는 y는 x-1에 대해 대칭이다. 가운데 지금 중점이 딱 있을 거야. a랑 b 중점,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런 식으로 지금 직선이 그려지게 될 거다. y는 x-1이 있을 거고, 여기서 처음에 문제의 수준 y는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는 뭘 의미하고 있냐? 다시. 그리고 y는 x가 있어요. 처음에 이 함수 다시 관찰해 보면은 y는 a의 x승하고 y는 로그 a의 x라는 거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될 거다. y x에 대해. 그랬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팍 그어버리면은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생기는 교점은, 이 두 개의 교점은 y는 x에 대해 대칭인 이런 두 개의 점이 되겠죠. 당연해. 이 지금 기울기 1인 직선이랑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서로 y는 x-1에 대해 대칭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쭉 수직 2등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수직 2등분이다. 근데 처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2라고 주어진 상태예요. 다시 이 길이가 루트 2야. 근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게 한 변과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다시 이 변의 길이가 루트 2고 한 변과 기울기, 이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이거랑 비율이 똑같은 건데, 길이가 이게 1대 1인데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다? 그냥 길이가 1대 루트 2면 되는 겁니다. 원래 비율이 1대 루트 2인 건데 이 길이가 루트 2였으니까. 맞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은 요 길이, 요거 쭉 그어보면은 요게 길이가 1대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도 중점이었었잖아, 중점. 쭉 오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성립하게 될 거다.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점의 좌표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해서 이 y는 x-1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연립을 해보시면은 이 좌표가 2분의 5, 2분의 3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다시 이 좌표를 가지고 a의 좌표를 구하려고 했을 때 왼쪽으로 2분의 1, 위로 2분의 1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 지수함수를 연립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점을 구한 다음에 왼쪽으로 2분의 1, 위로 2분의 1 가면은 저 a라는 점의 좌표가 등장을 하겠네. 그럼 a는 2,2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의 좌표를 구하셨으니까 지수함수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a의 1승은 y,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이쪽으로 대입을 하시면은 a는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 b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데, 이 b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이 점에서 밑으로 2분의 1, 오른쪽으로 2분의 1인 거니까 b의 좌표는 뭐 3,1인 걸 또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자 인 거고, 이 점의 좌표가 이게 y절편인 거여서 0,a의 마이너스 1승이었었는데 a가 2인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0,2분의 1. 결국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저 주황색을 밑변으로 잡고 요거를 높이로 잡읍시다.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높이를 구해주면 되고, 뭐 그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혹시 본인이 만약에 신발끈 정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은 신발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세 개의 점으로 답을 내시면 되고, 나는 모른다고 생각을 할게요. 몰라도 상관없고. 자, 넘기시면 x 더하기 y 빼기 4는 0. 아, 그래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알아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저 거리를 d라고 할게요. 높이를 h라고 합시다. 높이를 h라고 해보시면은 h는 0,2분의 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2분의 0, 2분의 1 빼기 4, 2분의 7. 그래서 2 루트 2분의 7. 그럼 전체 넓이는 요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선분 AB의 길이 루트 2, 높이 2 루트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삭삭 답은 4분의 7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20S를 구하자가 문제였어서 여기다가 20배를 때리시면은 답이 35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0번까지 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광문고 시험은 우선은 뭐 항상 난이도가 있는 편인 거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년 이제 뭐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차례대로 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것부터 빠르게 풀고, 그리고 첫 페이지에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그 뒤에 거 먼저 다 풀고 오는 그런 약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뭐 듣느라 고생하셨고 끊어보겠습니다.